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석입니다. 자, 이제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에서 사실은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1기, 2기, 3기 일제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래서 자,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그러면 사실 3.1운동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3.1운동부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자, 독립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3.1운동은 실제로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뒤에 제가 이제 곧바로 이어서 자, 60만세 운동, 광주학생회의 운동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제강점기 만세 시위는 오직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1, 2, 3, 1, 2, 3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생각하신다면, 자, 그러니까 만세 시위는 일제강점기에서 출제되는 순간 무조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자, 1919년 3.1운동이에요. 자, 국외적 배경은 일단 첫 번째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는 세계 1차 대전이 그러니까 1914년에 터져서 그 다음에 1918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세계사적 사건이니까 뭐 여러분들 뭐 연도를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건 자, 세계 1차 대전이 이렇게 끝나면서 그러니까 1차 대전의 전후출이 이제 그러니까 복구 문제, 그 다음에 전후를 처리해야 되잖아. 자, 그 문제로 이제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 이 윌슨이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미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읽으면 그 민족의 미래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식민지들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식민지 국가들의 자, 해방운동, 민족 해방운동을 자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사실은 이게 정말 냉정한 국제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식민지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패전국의 식민지에서 뭐 미국을 비롯한 새로운 나라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사실은 이제 다소 정치적 발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게 이제 국내에 알려지자 우리는 사실은 일본이 당시에 뭐 미국, 영국과 많이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1차 대전 때는 이 2차 대전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1차 대전은 일본이 사실은 승전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건 이제 정확하게 잘 몰랐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3.1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국제 배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에서 여러 가지 독립선언들이 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상하이에서는 1917년 대동단결선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동단결선언은 뒤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강좌에서, 이후 강좌에서 1910년대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을 얘기하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1910년대 우리가 국권을 뺏기고 나면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독립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얻게 될 국가 형태가 무엇일 거냐는 걸 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복벽주의예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나마 제가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자, 복벽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화주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벽주의라는 게 복은 회복시킨다는 거고 벽은 황제를 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황제를 회복시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의 빼앗긴 국권을 다시 되찾았을 경우에 자, 우리의 국가의 형태가 원래 우리가 고종황제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상태에서 국권을 뺏긴 거잖아. 물론 뭐 순종도 있지만 진짜 당시에 조선의 민중들은 우리의 진짜 황제는 고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대한제국 상태에서 국권을 뺏겼으니까 대한제국으로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복벽주의예요. 근데 공화주의는 뭐냐면 이제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조선왕조가 무능해서 사실은 국권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시 되찾을 우리의 새 국가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공화정책 국민국가여야 된다.
간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1910년대 우리의 비밀결사 조직할 때도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두 흐름에 대해서 자 주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나름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걸 선언서로 발표한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독립은 어디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복백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되는 공화정책 국민국가로 갈 것이다. 그게 여러분 지금 교재에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 보시면 융의왕제가 3보,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권들을 포기한 그날은 바로 우리 동지, 우리가 동지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야? 바로 우리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이 뭐다? 대동단결 선언.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자 독립운동,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룩할 국가는 공화주의 국가로 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3.1운동 이후에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임시정부 형태들이 대부분 공화주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만주에서 대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무독립선언이라는 게 발표됐었고요. 자, 일본에서는 28독립선언. 그래서 이건 일본 유학생들이 기습적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 28독립선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의 의지를 세계에 표현해야 된다라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뭐 학생, 뭐 종교, 그 다음에 뭐 각종 유림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28독립선언을 이제 기폭제로 해서 하나의 단일 대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28독립선언이 직접적인 영향이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하나 누장 찍어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국내적 배경으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고종 왕제가 그러니까 1919년 1월 21일 날 죽어요. 1월 21일 날 죽는데 승하하는데, 근데 이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 독살설이 굉장히 유력했어. 그리고 당시에 고종 왕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또 하필이면 그날 또 이완용이 궁을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시종을 시켜서,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내시 같은 사람들이죠. 시켜서 이제 고종한테 식혜를 줬는데 그 식혜를 먹고 고종이 복통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승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은 관련된 고종의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던 그 시종 둘도 사실은 23일 날 또 한 명이 죽고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또 한 명이 또 죽고. 그래서 하여튼 이 고종의 죽음이 정말 미스테리하거든. 그래서 당시에 독살설이 굉장히 유력했어. 그러면서 민중의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사실은 학계에서도요, 이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실제로 독살설을 실제로 유력하게 좀 봅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그 전까지 굉장히 건강했었거든. 그리고 고종은 실제로 오히려 황제에서, 그러니까 1907년 7월에 강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은 7월 17일 날 강퇴당하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하던 고종이 1월에 이렇게 갑자기 죽게 돼요. 이러면서 독살설이 퍼지면서 민중의 감정들이 격앙돼 있었어요. 이런 배경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런 과정 속에서 민족대표 3인 이건 이제 종교계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승은회 16명, 그리고 손병희회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그다음에 한용을 비롯한 불교계가 2명, 이렇게 해서 민족대표 3인이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고종의 인산일을 기해서 사실은 만세 시위를 준비합니다. 이건 여러분 60만세 운동에서도 제가 그대로 할 건데, 이게 60만세 운동이랑 공통분모가 뭐냐면 3.1운동도 60만세 운동도 둘 다 대한제국의 황제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은 고종, 그 다음에 순종은 60만세 운동. 됐죠? 그 다음에 인산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장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례일. 됐죠? 그래서 이제 황제 장례일을 인산일이라 그러거든. 인산일을 계기로 해서 거사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종의 인산일은 3월 3일이었는데, 근데 그 바로 전날인 3월 2일 날 원래 계획을 했다가 그게 주말이 끼는 바람에 하루 앞당겨서 사실은 3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배경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종이 1월에 죽었는데 왜 3월에 장례식이냐? 이걸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국왕의 장례는 이제 왕이 죽고 나면 국장을 선포하고 보통은 묘를 준비해요. 그래서 묘를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은 어느 정도 하냐면 5개월 정도 합니다. 5개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죽은 날이 기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왕은 기일이 장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그 묘도 좀 준비하고 그 터도 좀 잡고 뭐 공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인산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이제 고종 황제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3.1운동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서울에 좀 많이 와 있었던 거야, 평소보다. 자, 그래서 요건 1단계는 두 군데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태화관이고 하나는 탑골공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3.1운동은 자, 태화관이 아니라 사실은 탑골공원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 근데 실제로 뭐 33인 전체가 모인 건 아니고요. 개인적 사정이 있었던 사람들 5명인가? 뭐 6명이 참석을 못 해요. 그래서 모여서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한용운의 지휘 아래 그러니까 공약 3장을 하고 만세 3창을 한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그러니까 자수를 하게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탑골공원인데 근데 이게 왜 이제 1단계에서 둘이 떨어져 있냐? 이유는 뭐냐면 원래 장소는 실제로는 탑골공원이었어요. 탑골공원에 모여서 그 다 같이 그 전에 독립선언서도 인쇄해서 배포가 끝났었고, 그 다음에 태극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한 다음에 그러면 다 같이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던 거야. 그런데 장소를 사실은 민족대표 33인이 일방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족대표 33인은 아주 그렇게 강렬하고 아주 세게 저항을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민중들을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좀 과격한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모이면 이게 좀 흥분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평화적 시위 뭐 이런 거와는 좀 다르게 이게 좀 과격해지거나 좀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걱정했던 거야. 그래서 태화관은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명월관의 별관인데 그래서 태화관이라는 식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만세 3창하고 그냥 바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민족대표 33일을 기다렸던 탁골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장소에 33명이 동시에 안 오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장소를 잘못 알았거나 시간을 잘못 알았던 거지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와 약속하는데 33명이 동시에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나중에 태화관에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학생 대표 한 명이 근데 여기가 다 종로통이거든요. 태화관으로 달려가서 그러니까 왜 안 오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민족대표 33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이미 낭독을 했고 그 다음에 신고도 했고 그러니까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오늘은 해산해라고 해라 그리고 다음에 기회를 보자 하면서 이제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 내가 어떻게 가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럼 이 중에 한 분만이라도 좀 와달라. 그런데 실제로는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가서 탁골공원에서 일단 임시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미 신고도 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해산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민족대표 3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해산하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야.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도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전자와 후자로 의견이 나눠지게 돼요. 결론은 후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학생 대표가 나와서 이제 기민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돼요. 그리고 준비했던 그러니까 태극기를 꺼내서 만세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3.1운동의 시작은 진짜 3.1운동을 그래서 사실은 민족대표 33인이 아니라 누가 한 거야? 바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3.1운동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3.1운동은 지도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은 지도부가 부재했다. 됐죠?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은 이 3.1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사실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럴 의지도 사실은 좀 너무나 약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3.1운동은 태화관에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자, 3.1운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자, 우리의 민족운동을 이끌어갈 구심체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돼요. 그래서 여러분 3.1운동의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3.1운동은 이제 뭐로 가는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에 가장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임시정부의 수립이에요. 임시정부의 수립. 됐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주요 도시로 확산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뭐 아직은 많이 도시화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주요 도시라고 해도 주요 도시 몇 개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 농촌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농촌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 바로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시위가 과격화돼요. 그래서 폭력 시위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과정에서 검거자, 부상자, 사망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언제다? 3단계입니다. 3단계.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조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그래서 만주, 자, 연해주, 일본, 국외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개 과정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바로 결과로 가겠습니다. 자, 결과. 그러니까 1920년대 이후에 자 우리나라 자 독립운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인민 대중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농민 노동자들의 각성 그리고 거기다가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제 통치 방식 이건 우리 앞에서 하고 왔죠. 자 통치 방식이 이전에는 무단 통치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더 이제 조선인들을 회유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화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다는 거,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세계 민족 운동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특히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인도의 자 비폭력 불복종 운동, 보통 그 사차그라 진리의 장악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도 우리의 3.1운동이 영향을 끼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3.1운동을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